안녕하십니까. 중동 특파원으로 카이로 지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이곳은 30도 중반을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우디 국영회사 아람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람코라는 이름은 낯익은 이름은 아닙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중동 특파원으로 2년여 전에 근무를 시작했는데 저도 그때 처음 알게 된 회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중동 지역의 최대 양국은 사우디와 이란입니다. 이란에서 제작한 한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아람코의 본사와 시설들이 마구 폭파되는 컴퓨터 그래픽 영상입니다. 물론 가상의 영상입니다. 이란 입장에서 사우디에 가장 타격을 주는 시설은 바로 아람코라는 회사라는 것을 상징하는 영상물이었습니다. 아람코는 전 세계 원유의 12%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사우디 경제의 모든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람코라는 회사를 잘 모르는 이유는 상장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00% 사우디 왕실의 소유인데 사우디 왕실의 대빵은 바로 살만 빈 압둘 아지즈 국왕입니다. 즉, 이 회사의 주주는 사우디 국왕 단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 사우디 아람코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8조 원입니다. 상장기업 가운데 세계 1위가 애플, 2위가 삼성전자, 3위가 알파벳이었는데 이 세 회사의 영업이익을 다 합쳐도 아람코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람코는 현재 지구상에서 비교 대상이 없는 압도적인 공룡기업인 겁니다. 이런 아람코가 지금 다른 주주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아람코의 기업 가치를 1조에서 1.5조 달러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사우디 정부는 시가총액이 2조 달러는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람코는 오는 2021년 상반기까지 5%가량의 지분을 외부 투자자에게 매각할 예정입니다. 아람코가 상장을 한다면 세계 최고의 시가총액을 기록하는 기업이 나오는 게 자명해 보이는 겁니다. 뉴욕, 런던, 도쿄 증권거래소 등에서 아람코의 주식 상장을 위해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고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HSBC 등 세계 유수의 금융회사들이 기업 공개 주관사 선정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아람코가 전 세계 주식시장을 뒤흔들 정도로 공룡기업이 된 역사적 배경과 사우디 왕실의 단독 소유였던 기업의 지분 매각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930년대 세계 경제 대공황의 여파는 사우디에도 덮쳤습니다. 이슬람 성지가 있는 사우디를 방문했던 순례객도 급감하면서 당시에는 빈약한 사우디 경제도 휘청거렸습니다. 위기 타개를 위해 국왕 압둘 아지즈 이븐 사우드는 드넓은 아라비아 반도 어딘가에 유전이 있을 것이란 희망을 품고 미국의 석유 회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사는 60년 동안 사우디 내 석유 채굴권을 획득하고 사우디 캘리포니아 아라비안 스탠다드 오일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우디가 석유 개발의 역사를 대영 제국 대신 미국과 손을 잡고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대영 제국은 석유 채굴이 막 시작된 페르시아 지역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엔 채산성 있는 유전이 없을 것이라고 오판했기 때문에 아라비아 반도의 유전 개발엔 회의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우디 국왕은 식민 지배에 대한 쓰라린 역사적 경험 때문에 대영 제국에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미국의 석유 회사들에게 석유와 관련된 이권을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스탠다드 오일사의 진입 이후 텍사코 등 미국의 메이저 석유 회사들이 속속 사우디 유전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결국 1938년 사우디 동부 아라비아만에 위치한 다란 지역에서 유전이 터졌고 산유국의 꿈이 실현됐습니다. 사우디의 석유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했고 1944년에 아람코로 석유회사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1966년엔 사우디는 중동 지역 최대 산유국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1972년까지 아람코 지분은 미국의 4대 메이저 회사가 전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는 원유 생산 이익에서 50%를 분배받고 있었는데 1960년 오펙 결성으로
자신의 지분을 강화하는 발판이 마련되게 됩니다. 사우디 왕실은 1973년 25%의 지분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고 1980년엔 미국의 4대 메이저 회사들에게 지분 모두를 사들이고 완전 국유화에 성공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럼 석유회사 아람코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라크와 이란, 리비아 등 중동의 다른 산유국들도 석유 회사들을 국유화했지만 그 과정은 사우디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서구 메이저 석유 회사들의 채굴권을 몰수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겁니다. 내쫓기듯 물러난 석유 회사들은 인력과 기술을 모두 철수시켜버렸고 이들 국가들은 메이저 석유 회사의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이어가는 데 실패했습니다. 반면 사우디는 좀 달랐습니다. 단계적으로 지분을 인수하면서 미국 석유 회사들의 기술 인력과 조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노하우를 습득하면서 자체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겁니다. 지금도 아람코의 핵심 기술 인력과 고위직들은 미국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사우디 왕실이 지분을 완전히 인수한 뒤에도 아람코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있는 데에는 그만큼 미국 회사들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아람코라는 회사의 이름은 아라비안 어메리칸 오일 컴퍼니라는 이름의 약자인데요. 이름에 어메리칸이 지금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랜 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국영기업을 공개하려는 사우디의 왕실의 의도를 짚어보겠습니다. 엄청난 석유 부국 사우디는 지금 현재 재정 적자 위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 재정의 90%는 석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가 변동에 따라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에 사우디 정부는 수차례 경제 다각화 정책을 추진하려 했지만 워낙 풍요로운 삶이었기 때문에 해결 의지가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우디의 상황은 심상치 않습니다. 2014년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저유가 기조는 사우디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셰일 에너지 생산 증대, 국제사회의 화석연료 사용 제한 조치도 사우디에겐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신생에너지 기술 개발과 석유 수요 감소 기조 때문에 앞으로 유가 상승의 동력도 크지 않아 보입니다. 반면 사우디의 통 큰 씀씀이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아파 맹주이자 최대 양국인 이란과의 갈등 관계가 계속되는 한 세계 무기 시장의 큰손 사우디의 지갑은 계속 열려 있어야 합니다. 2015년부터 이란과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예멘 내전에 투입되는 돈도 천문학적입니다. 시아파계의 예멘 반군을 격퇴하겠다며 수니파 대동단계를 외치며 다국적 군을 구성했지만 수니파 주요국인 터키와 이집트는 발을 뺐고 형제국가 다름없는 아랍에미리트의 일부 지원 속에 군사비용 대부분은 사우디가 도맡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우디의 국간도 동나고 말았습니다. 사우디의 외환 보유고는 급감했고 재정적자 폭도 급증하게 됩니다. IMF 추산에 따르면 2017년 사우디 경제 성장률은 0%에 가까웠습니다. 사우디 인구의 70%가 30세 이하인데 청년 실업률은 30%에 달할 지경입니다. 현재 사우디의 실세인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두 가지 숙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재정 적자를 메우고 석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 겁니다. 2018년부터 부가세를 도입하고 공무원 등에 제공되던 각종 특권은 감소했습니다. 2016년엔 경제 다각화를 골자로 하는 비전 2030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비전 2030의 핵심은 사막 한가운데에 미래 도시를 짓겠다는 네옴 프로젝트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사우디판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건데 역시 문제는 돈입니다. 네옴 프로젝트에는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0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데 아람코가 지분 5%만을 매각해서 들어오는 돈은 최소 1,000억 달러, 120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사우디 정부의 미래 청사진을 위한 마중물로 쓰일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기업 공개는 실현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엔 기업 공개의 속도를 내기 위해 아람코의 회장을 왕세자의 측근으로 교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만큼 현재 사우디의 상황이 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상장이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선 의문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사우디 경제를 이끌어온 아람코는 사우디 왕과의 금고 역할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기업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데 큰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아람코는 2018년 해외 증시 상장 계획이 있었지만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급한 돈이 마련되자 상장 계획을 2021년으로 연기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에선 아람코가 주식의 비공개 매각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중국의 초대형 에너지 기업 페트로차이나가 아람코 지분을 직접 인수할 의향을 내비쳤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것이 불투명한 아람코 입장에서 재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거대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기업 공개는 국제 유가를 지켜보고 있는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결정에 달려있게 됩니다. 아직까지 아람코의 유일한 주주는 사우디 왕실이고 그 결정은 빈살만 왕세자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업 공개 작업이 본격화되는 순간부터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 어떤 회사보다 클 것이기에 우리도 아람코라는 회사의 움직임을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카이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중동 소식과 함께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